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시월 유신과 정치 8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방 정치를 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참된 민주 정치를 정착시키는 작업은 먼저 남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기에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 과제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 서구와는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선 그들이 정치 전통만 해도 우리와는 크게 다르다. 서구의 정치 제도는 역사나 사회의 기본 관계가 언제나 서로 반대되고 대립되는 것이 갈등이며, 이 갈등과 분쟁을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그들의 특유한 사상과 전통의 바탕을 두고 있다. 서구 민주 제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을 표면화시켜 경쟁과 타협으로 해결점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국민 간의, 의회와 행정부 간의, 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과 이해의 갈등을 끊임없이 노출시키고 거기서 타협점을 찾아 분쟁을 해결하고 이해를 균형시키는 데서 사회 전체의 질서와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과 협상의 정치가 서구에서 오랫동안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온 것은 합리주의 정신과 법치주의 전통 아래 광범한 국민적 합의가 성립되어 정치의 갈등이 명백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확실히 법과 질서를 지켜온 그들의 준법 정신은 본받을만 하다. 아무리 강력하게 반대했던 법이나 정책이라도 일단 통과되면 이에 승복할 뿐 아니라 솔선해서 이를 지키는 태도가 그들에게는 생활화되어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국민적 합의의 바탕이 마련되어 있고, 시민들의 자율과 책임의식을 지탱하는 지주가 되고 있다. 이러한 법치 국가의 전통은 서구인들이 생활의 바탕이 되어온 합리주의 정신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내가 먼저 법을 지켜야 남도 법을 지키며, 또 서로 법을 지켜야 안정된 질서 속에 누구나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오래전부터 체득해 왔던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양 사회에서는 갈등과 협상의 정치를 정교하게 지탱시킬 수 있었던 합리주의 정신이나 준법 정신이 투철하지 못했다. 우리는 자유에 내재하는 자제와 기울이 경험이 너무나 부족했고,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의 이행을 너무나 등한히 했다. 이 때문에 자유의 기반이 되는 민주 질서 그 자체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불법 행위가 자유와 민주주의 미명 아래 자행되는 풍토마저 생겨났던 것이다. 한마디로 해서 생산적 경쟁의 토대가 되는 국민적 합의가 없는 가운데 갈등의 정치는 그 투쟁의 측면만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극단 투쟁이 만성화되었고, 협상의 정치는 원칙 없는 타협의 측면만이 눈에 띄게 드러나 야합과 흥정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우리의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한때 여당과 야당 간에,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그리고 정치인 상권에는 정치적 투쟁이 어김없이 과열되어 극한 투쟁으로 치달았고, 이 때문에 민주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전국이 혼란과 사회의 불안이 거듭되었다. 이로 인해 시급한 국가 정책의 추진이 지연되고 근대화를 향한 국민적 노력이 좌절의 위기를 겪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병폐는 이 땅의 경제적, 사회적 근대화가 이룩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이 또한 서구와 우리가 다른 점이다. 서구에서는 근대화와 산업화가 오랜 세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이루어졌고, 정치는 이러한 사회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꾸준히 근대화되어 왔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의 정치는 사회 경제 발전을 주도하거나 이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이미 이룩한 사회 경제의 변화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 왔던 것이다. 때때로 일어나는 사회 집단 간의 마찰과 갈등을 가능한 한 표면화시키고 서로 분리시켜 경쟁과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요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서구 민주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갖는 기대와 요구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 갈등의 관계가 극히 다변화되어 서로 상살되거나 균형을 잃음으로써 극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구 민주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서구인들 자신에 의해서도 지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생국가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착실히 근대화의 과정을 밟아온 서구에서와는 달리 급속한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실제로 다방면에서 광범한 사회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치 역할이나 목적이 서구에서보다는 훨씬 크고 넓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도 엄청나게 높다. 이러한 근대화와 사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구 민주제도를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 극한 투쟁과 부패가 조장되기 쉽고, 그로 인해 정치 불안이 가중되기 마련이다. 우선 많은 후진국에서는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였다는 역사적인 상처 때문에 사회와 경제가 무척 불균형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 사회 집단들이 그들의 열망과 요구를 한꺼번에 정치에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격렬한 정치적 상생과 혼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느 한 집단의 독점으로 흘러 결국 근대화의 노력이 좌절되기 쉽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낭독하여 유튜브 높게 방송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년 번호 순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많은 젊은이들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